그러니까 세탁기였어요, 이 영화는. 정말 신의 한 수이기도 하고,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인질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들어가자. 인질 보고 왔습니다. 인질은 원작이 있지요. 세이빙 미스터 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세이빙 미스터 우는 실화가 있죠. 오약보 납치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우가 납치를 당한 사건을 그렸던 영화가 세이빙 미스터 우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경찰 중 한 명이 실제 납치당했던 그 오약보라는 우선생이 되겠습니다. 중국 영화인 거죠? 네, 중국 영화고,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유덕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죠. 요것을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세이빙 미스터 우가 대단한 영화란 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재미가 없었던 영화였거든요. 저는 보다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하필 이 영화를 리메이크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 영화는 세이빙 미스터 우와 인지를 좀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빙 미스터 우는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 사건이었고, 그리고 실제 배우가 납치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드라이하죠. 그리고 우 선생이 뭔가 인질로 잡혀서 능동적으로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난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좀 끌려다니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배우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납치가 당했는데 그 사람이 뭘 했겠어요. 영화처럼 막 그들과 싸운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그리고 범인과 경찰의 수싸움, 그런 과정에서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들이 수사하는 그 과정들을 담은 게 이 세이빙 미스터 우였다면, 이 인질이라는 영화는 실제 사건은 중국에서 일어난 거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영화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본상에서 각색을 많이 했다, 실제 사건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빙 미스터 우에서는 무기를 실제 수류탄이라든지 총기를 사용했다면, 그것을 한국에서는 총기를 다룰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각색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드라이한 부분, 그리고 수사하는 부분들을 좀 더 영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배우가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배경을 깔아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빙 미스터 우에서는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경찰들이 많이 해야 했지만, 이 인질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는 황정민 배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황정민 배우가 실제로 황정민 역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가상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가상의 사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같이 납치된 인질을 도움을 줬다던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진짜 연기를 보여줘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던가, 계속 미담으로 갈 수 있는 스토리로 갔기 때문에 황정민 배우의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켜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실제로 그러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역할이 황정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이 영화가 망하건 잘 되건 간에 황정민 배우일 것이다. 야, 똑똑하네요, 정말. 네. 저는 그래서 황정민 배우가 이 영화를 고른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배우가 이 영화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황정민 배우가 아니었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현실에서 문제가 있었고 뭔가 연루가 돼가지고 이미지가 좀 배린 이런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이미지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탁기였어요, 이 영화는. 그럼 다른 분이 있을 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분이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황정민 배우한테 갔을 수도 있죠. 바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간 그럴 만큼 배우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이었고, 만약에 이 역할을 차버린 배우가 있다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저변에 깔린 얘기는 저는 모르니까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이빙 미스터 우가 제가 재미없었다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실제 배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각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을 영화적으로 옮겨오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메시지들이 퇴색돼 버리는 것이고, 이걸 실화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는 영화적으로 재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고, 세이빙 미스터 우잖아요, 제목도. 이 미스터 우의 활약을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배신감으로 오는 그런 결과가 펼쳐지지 않았나. 인질은 필감성 감독이 그것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질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주인공이 뭔가 활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각색을 했던 게 이 영화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똑하게 생각을 해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작보다 이 영화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하지만 이제 반대로 보면 이 영화가 남는 게 없어요. 이 영화를 쭉 보고 나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락적인 것을 빼고서는 느낄 수 있는 어떤 영화적인 감정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팝콘 무비인 건가요? 그쵸. 그냥 팝콘 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화인데 팝콘 무비가 돼버렸죠. 이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이걸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가 그러면은 없겠죠.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소비해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원작, 그러니까 이 실화를 겪은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잘 해결됐으니까 이 영화가 나왔겠죠? 하지만 제가 느꼈던, 실화도 알고 세이빙 미스터 우라는 영화도 보고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점점 오락적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의외로 영화에 뭘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화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런 오락 영화로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인 거거든요. 그쵸. 예, 어떤 걸 취하면은 어떤 걸 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 영화는 어떤 메시지나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대신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락성,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모든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실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이 실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 싶다면 세이빙 미스터 우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질에 관련된 이 배우와 인질의 만남, 이 소재를 좀 더 극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인질을 보면 된다. 좀 선택의 폭이 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영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왔으니까. 근데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죠. 맞잖아요. 한쪽은 너무 극화로 다뤘고 한쪽은 너무 극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럼 저는 그래도 인질이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 대중의 심리는 확실히 오락적인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제가 원작을 잠깐 봤잖아요? 아이씨.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의 어떤 배우에 대한 진지한 접근, 그리고 드라이한 경찰들의 수사 과정, 그런 것들이 끝까지 보고 나면 좀 진중했다, 이게 되게 진지하게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미는 없어도. 일부러 싫어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한 건가? 그쵸. 실화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실화가 어쨌든 간 밋밋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화 영화들이 쭉 나열해놓고 보면은 좀 다들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재밌게 구성을 했지만 이틀 지나면은 안 남을 것 같은,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은, 그러니까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나는 노래가 나왔어. 듣고 신나! 그리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해버리는 거죠. 저는 영화가 오래 가려면 세이빙 미스터 우처럼 좀 더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중의 시선은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즐거움이 되니까. 영화까지 진지한 걸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영화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들어가자! 중간에 억지로 이제 실화와 다른 부분을 껴넣었어요. 중간에 이제 황정민 배우가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기를 다루거든요.
실제 총기와 수류탄을 나누는데 러시아인지 그 무기를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구 공장에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 한국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넣었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적으로 자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총기를 만들까? 범행 도구를 쓴다고 해서 총기를 만든다. 이것은 좀 많이 자기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총기 만들어서 불법으로 만들어서 걸린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있죠. 네. 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 5천만 중에 몇 명인 거잖아요. 한 명이었죠, 한 명.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영화화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뭐 생각이 들면서 좀 우리나라 총기는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 뭐 만약에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관을 터는 거죠. 차라리 총기를 어디서 훔쳐온다거나. 네, 그게 제일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들어버렸어.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렇네요. 여기서의 자기적이라고 더 느끼는 과정이 뭐였냐면은 여기 그 네이버에도 보면은 배우가 황정민 배우만 올라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꽁꽁 숨겨놨거든요. 일부러. 이게 실화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이 있었고 실제 황정민이 나오다 보니까 모르는 배우들이 이 사람을 가격해야 이게 실화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배우들을 꽁꽁 숨겨뒀고, 그리고 여기 나온 배우들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봐오지 못했던 배우들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실제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그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숨겨두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네요. 근데 좀 여기서 안일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드라마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영화스러웠다.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는데 네.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한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빌런들 중에서. 좀 바보 같은? 네. 아, 아니 굳이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껴있어가지고 그런 약간 조폭 영화나 이런 납치에 껴있어서 틈을 주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보는데 조금 근데 그게 세이빙 미스터 우에서도 나와요. 실제 실제인가? 실제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바보같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좀 찐따로 나왔죠. 근데 그 캐릭터의 설정 때문에 약간 더 흥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기적이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찍고 저쪽 찍고 저쪽 찍고 하는 그런 영화적인 분위기를 내는데 실제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 아닌가? 만약에 정말 더 리얼하게 가려고 했으면은 다큐스럽게 찍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배우들을 갖다 놓고도 사실감을 못 줬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도 연기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사람들도 연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정말 이거는 오락으로서의 접근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락적인 부분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고, 여타의 스릴러와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실화임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약간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떠오르는 영화가 추격자가 떠오르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정말 내가 겪는 것처럼 생생함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영화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연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포감을 주고 뭔가 서스펜스를 주고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납치범들이 실제로 무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의 차이인가 봐요. 자, 사람이 있어요.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막 쑤셔요. 그 모습이 보여지면은 저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잖아요, 관객들이. 근데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당하는 리액션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을 보여줘요. 여기 칼 자국 나오는 건 보여주지 않고. 네,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면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순간에 사실감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칼로 찔러서 이렇게 막 쑤시는 장면이 나오고, 자, 반대로 여기서는 총기를 쓴다고 하잖아요. 나 쏜다. 어떤 게 더 사실감이 나는지는 칼 쪽이 더 저는 사실감이 더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요. 왜냐면 또 뾰족하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칼을 인지하잖아요. 칼을 써봤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배워본 경험이 있을 거야. 그럼 무서운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총은 우리가 사실 총기를 봐도 감각이 없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또 만든 총이야. 그게 장난감으로 다가올까요? 실제 총이라고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망치를 들고 자기 패거리를 눕힌 다음에 찍으려고 하다가 그 있잖아요. 눈앞에서 탁 멈추는 거. 저는 그런 게 자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얘를 망치로 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잔인함이 나와야 저 새끼는 진짜 골 때린 새끼구나. 야, 쟤한테 잘못 걸리면은 아작이 나는구나. 만약에 황정민이 한번 개겨, 야, 이 개새끼들아! 덤볐을 때 실제로 코를 팍 쳐가지고 코피를 그냥 여기 코뼈를 그냥 아작을 내야 그 정도는 돼야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구나. 배우고 뭐고 이게 그게 없구나.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황정민이 다친 거는 그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굴러떨어져서 다치거나 탈출할 때. 네, 탈출하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사실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딜레마예요. 아까 말했죠. 이것을 내어주면은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등급을 낮추기 위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선을 막 잘 타야 되는 건데 이 중간의 선을 타기보다는 저는 더 대중화를 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 사실감을 주기에는 모자랐다. 그 중간을 좀 잘 못한 것 같다 정도의 얘기인 거죠. 세이빙 미스터 우는 영화를 보면은 가끔 튀는 컷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캠코더로 찍었던 것 같아요. 몇 개는 영화에서 사용하는 그 카메라를 썼는데 또 몇 개는 캠코더를 사용한 듯한 느낌을 보여줘요. 저는 그게 짜친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짜치는 것의 좀 동의어는 사실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영화적인 카메라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디테일의 차이,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릴러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틀에 잘 맞췄습니다. 세이빙 미스터 우에서는 좀 밋밋하다고 했잖아요. 범인이 잡히는 과정도 그렇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막 다이나믹하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그것을 각색하여 오는 과정에서 틀을 좀 잘 맞췄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카체이싱이라든지 카체싱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자면은 뻔하죠. 구독과 좋아요 들어가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세이빙 미스터 우는 사실감이 있었지만 오락적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영화에서 재미가 없었다는 건 안타까운 거거든요. 흥행으로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길로 빠져드는 건인데 이 영화는 사실감을 줄이고 영화를 오락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재미를 더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상업 영화에서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조금만 좀 첨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원작보다 나았다.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에서 3점인데요. 생각보다 높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욕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즐거웠다면, 대중들이 즐거웠다면 그게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작보다 재밌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원작보다 재밌었던 거였으면은 그래도 감독님이 데뷔 영화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입봉작이에요? 네. 근데 원래 좀 내공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을 잘 드러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조연 배우들이 좀 보였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도 봐주시고요. 이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